이준석 전 대표가 소방과 경찰에 지원하는 여성들도 군을 다녀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입장까지 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입니다.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가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녀 갈라치기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국방부가 검토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 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대남 갈라치기 마케팅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영학의 마케팅 그 전략에 보면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충성할 것인가 해서 20대 남성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한 것 같아요.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로 가는 전략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제3지대를 조창하고 나갔다면 분명 국민들께 보여줄 만한 메시지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 갈라치기 이상 내가 포지셔닝, 우리가 비례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포지셔닝 이상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20대 남녀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갈라치기가 왜 나오냐.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세대 갈라치기 연장선상에 있는 성별 갈라치기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꾸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는데 그 사실은 여성 공무원 지원자, 여성 경찰 공무원, 여성 소방 공무원 지원자들이 설령 그런 제도가 시행이 돼서 군대에 간다고 하는데 그게 1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 일부 공무원 응시생들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공부 못하는 동안에 여성들은 편하게 공부해서 시험 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국가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도 그 개혁신당에서 뭐 1인당 월 10,000원씩 노인들에게 그걸 대신해서 지급한다고 하면서 뭐 월 1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1년에 12조 6천억 원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병역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정책을 그냥 설익은 정책을 막 내놓는 것은 수권 정당이 지향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대 남녀들 사이에서 이 젠더 갈등이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신종 혐오 발언들까지 나올 정도로 한때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른바 이거예요. 우리는 군대 갔는데 니는 왜 군대 안 가? 뭐 이런 젠더 갈등. 이 대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채용을 준비하는 20대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화두가 20대 남녀 사이에서 젠더 갈등의 소재로 쓰일 것은 예상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방부에서 4년 반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맞네, 국방부 계셨네요. 그런데 병력 문제 심각해요. 제가 군단장 그 공관 방문해 봤더니 저희 때만 해도 일개 소대가 그 군단장 공관을 이렇게 경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 군단장 공관에도요 병력이 거의 없어요. 당번병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병사들이 귀하다. 그 군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병력 문제는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질 그런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입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보고 적대적 운운하면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 뭐 군대 갔다 왔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갖다 한 것인가? 그다음에 저렇게 뭐 여성 그 소방이나 경찰이나 한정된 직군에 그 뽑기 위해서 이런 정도 그 페이버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정부나 아니면 제1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려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것은 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집단의 표를 의식한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런 발언인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병역 부족에 대한 해법이다.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느냐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역 부족에 대한 국민의힘 대안을 말하라.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대책 고도 비만자 입대밖에 없지 않느냐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우리 그야말로 전쟁을 위한 군인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군인 수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걱정할 만한 부분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버튼 하나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국방력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그야말로 전자통신 시스템이 더 강화될 부분이거든요. 이제 물론 지상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상군이 적지 않은 상태에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과연 현재 일부 여성 공무원 될 사람들이 군대 가게 하는 것이 현재 군인 수의 축소를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이스라엘처럼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놓고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번쯤 부분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스피커 자체가 이준석 대표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대 갈라치기 아니냐,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과연 이 시점에서 저 제도를 말하자면 개혁신당이 낸 이유가 마치 개혁미래당하고 통합 안 할래, 이래도 통합할래 이런 식의 어떤 대결적 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소방과 경찰 공무원에 지원하려는 여성들이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 사실 군 복무 경험과 소방 경찰 지원과의 연계성은 없는데 네. 과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외국도 군대를- 법적인 논란은 없는지도 좀 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도 군대를 가는 예. 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 1년 이내에 훈련받아서 군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